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월 부산의 고용률은 54.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고용률 지표 하나만 가지고 고용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우리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기동 부산지방고용청장과 함께 부산 지역의 노동 정책 그리고 근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취임하신 지 넉 달 정도가 됐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부산의 고용 정책을 이제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계신데. 예, 뭐 부산뿐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라든지 또 그로 인한 고용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도 부산 고용노동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또 노동자들 이렇게 만나 뵙고 어떻게 하면은 부산 지역의 고용 상황을 좀 더 낮게 갖고 갈 수 있을까? 네.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고민하고 또 앞으로 좀 더 고용이 좋은 일자리가 많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취임하시고 현장 중심의 고용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신 만큼 또 현장에서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예.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반 이상은 우리 산업 현장에 나가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노동자들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고용 노동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최저임금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노동자와 사업주가 굉장히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이제 생활을 하는 수단, 생활 보장의 수단으로 이제 보는 관점이고, 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이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뭐 늘 항상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는 서로 갈등 관계라고 할까요? 대립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최저임금 결정이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속에서 보다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공정하게 이렇게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감안해서 지난 1월 7일 날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위한 그 논의를 위한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질까요? 우선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최저임금법에 보면은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수준이라든지 뭐 다른 근로자의 임금 수준, 그리고 이제 생산성, 노동 생산성, 그리고 이제 소득 분배율 이런 걸로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지금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아까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용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 이런 것도 같이 최저임금 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병행해서 최저임금법에 이제 반영을 해서 근로자의 생활 보장 측면하고 그다음에 사업주 이제 고용이나 경제 상황을 동시에 병행해서 고려하는 쪽으로 결정 기준을 보완하는 거로 지금 하나 이제 그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금 결정을 할 때 최저임금에서 결정을 하는데 구간설정위원회라는 걸 좀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신설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최저임금의 상한선하고 하한선을 이제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노사 공익위원으로 구성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최저임금의 아까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만 따로 있었는데 좀 이원화해서 상하한 구간을 정하는 거기는 이제 전문가로 구성되는
그런 구간 설정위원회를 따로 두자하는 게 정부 초안이고, 그런 초안에 대해서 지금 공론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또 온라인으로 통한 이제 각계의 이제 의견 이런 거 수렴을 해서 조만간에 이제 최종적인 정부안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설문조사가 지난달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이 됐더라고요. 예, 여기서도 한 이런 식으로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7% 정도가 나왔던데, 최종 확정은 언제쯤 됩니까? 그 착정 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네네. 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또 각계 의견을 수렴한 거를 또 뭐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걸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면 아마 이제 3월 중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편안이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들이 어쨌든 계속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면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또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자영업자든지 소상공인 중심으로 인해서 비용 증가로 인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다양하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직접적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일자리 안정 자금이 되겠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제 지원금을 이제 월 13만 원 지원하다는 걸 15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또 지원 대상의 범위도 이제 확대를 해서 62세 이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30인 이하뿐만 아니고 300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넓혀서 지원을 해둘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에 이제 경비원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라든지 또 고용 산업 위기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규모와 관계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1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회보험료를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제 90%까지 지원해주는 시책을 또 하고 있고, 더불어서 뭐 관련 부처하고 이제 이렇게 협업을 해서 연계해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든지 또 소득세 공제라든지 이런 세제상 혜택 그리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부분들이 이제 임차 문제 그리고 이제 불공정 거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또 관련 부처하고 해서 해결되는 방안들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영세 사업자들은 좀 숨통은 좀 트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인건비 부담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와 반면에 이제 뭐 고임금을 받는 일부 근로자들도 이제 최저임금이 위반된다는 그런 모순이 또 일부 발생을 한다는 보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해서 그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임금이 높으면서도 최저임금이 위반되는 그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도 취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사 안정화를 위한 그런 대책들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주 52시간 제도가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시행 이후에 우리 회사는 왜 시행이 안 되느냐, 우리도 이렇게 적용 대상이 맞느냐 이런 식으로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제법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많이 안착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일단은 작년 이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제 우선 적용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쭉 작년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3월 달쯤에는
주 52시간을 이제 지키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근로하는 사업장이 한 60% 정도 이렇게 나타났는데 작년 말에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52시간 내에 근로 시간을 이제 지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착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례 제외업종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장들은 이제 금년도 7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사업장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하고 또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내지 지원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하반기 가서는 이제 내년도에 또 적용되는 또 그 50인이나 300인 이하 사업장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또 미리부터 좀 잘 준비해서 모든 사업장들이 원만하게 주 52시간을 좀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이 52시간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문의나 신고 같은 경우도 좀 있었을까요? 우선 지금 300인 사업장 경우에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법 개정된 게 이제 3월 달에 법 개정이 돼서 7월 달에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에서 좀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이제 유예 기간을 뒀었죠. 그리고 또 작년 말에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 사업장들은 좀 다 잘 정착이 되고 있지만 또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계절 산업이라든지 수출 기업이라든지 또 일시적으로 이제 물량이 증가가 돼서 좀 이행하기 어려운 사업장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또 그런 사업장들에서 이제 탄력 근로제 같은 걸 적용을 해서 또 활용을 하면 되는데, 또 탄력 근로제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인해서 좀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서 지금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제 개선 계획을 낸 사업장에 한해서는 3개월 동안 또 유예 기간을 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제 또 유예 기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신규 채용이라든지 탄력제 근로시간 이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원만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업들이 이제 같은 양의 이제 일을 적은 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 채용이 또 필요하다든지 또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 시간이 줄어드니까 임금 감소가 된다든지 이런 또 좀 문제점들이 또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재정적인 지원책도 지금 마련을 해서 신규로 채용하는 이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임금 감소분에 대해서 또 보완하는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기업이라든가 근로자의 어려움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지원책들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동 정책이라는 것이 한 가지 현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정책을 하더라도 여러 보완책들이 다 같이 좀 따라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작년인가요? 부산의 한 청년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부산의 청년들 상당수가 부산에 일자리가 없어서 부산을 떠난다라는 이런 응답도 있었고, 또 청년들의 낮은 취업률, 실업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곤 하는데, 부산의 청년 고용에 대한 대책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특히 이제 부산이 청년 고용이 이제 심각한데요. 왜냐하면은 저 7대 도시 중에서도 청년들이 부산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그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비율이 또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하고 한 60% 정도는 이제 우리 부산 지역에 취업을 하지만은 40%는 또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듯이 많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선 재정적인 어떤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 금년도에 최초로 청년 구직 장려금 제도를 시행을 해서 매월 50만 원씩 예. 6개월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보다 이제 청년들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지원을 하고 또 기존에 이제 그 취업을 또 촉진하기 위해서 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라든지 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금도 줄 뿐만 아니고 또 이제 주로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게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예. 또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원하는 이유가 어떤 봉급 차이라든지 그렇죠. 복지후생 이런 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인데 그래서 이제 내일 채용 공제 같은 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을 또 유도를 하고 예. 또 뭐 장기 군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년제하고 3년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2년제인 경우에는 청년들이 자기가 한 300만 원 이렇게 납입을 하면은 예. 2년 후에 이제 1,600만 원을 목돈을 이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3년제인 경우에는 600만 원을 납입을 하면은 3년 후에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본인 부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이제 사업주 지원 이렇게 이제 적금 형식으로 예. 3자가 공동으로 그 재산 형성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정 지원 제도를 통해서 이제 청년이 이제 좀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지만은 예.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부산 지역의 청년들이 좀 가고 싶고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청년 친화형 산업을 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또 많이 키우는 게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부산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뭐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게 저 이제 관광이라든지 또 컨벤션 사업 또 뭐 항만과 관련된 항만 바이오라든지 항만 물류 예. 또 뭐 영화 관련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부산의 강점이 있고 또 청년들도 이제 가기를 원하는 직종이니까 이런 산업을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키우느냐 하는 것도 예. 청년들의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미에 말씀하신 부분이 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예,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 청년 친화형 일자리 사업도 지역고용 맞춤형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일자리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금년도에 한 22조 9천억을 일자리 사업에 이제 대폭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대된 것도 하나의 이제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주로 이제 그 사업을 하는 방식을 지역의 일자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발굴을 하면은 중앙정부에서 이제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업이 이제 부산 지역에만 보면은 이제 매년 한 100억 원씩 지원을 해서 한 5, 6천 개의 그 청년 친환 일자리 사업에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보니까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그 국비로 64억 원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지금 부산고용노동청에서도 각 구군하고 약정을 체결해서 이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까? 지난 2월 1일 날 이제 부산시하고 또 11개 이제 그 구군하고 약정 체결을 해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부산시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게 가장 우리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이제 사업을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매년
고용노동부에 이제 그 신청을 합니다. 그 사업 신청을.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예. 그 사업을 지원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금년도에 64억 원 투자를 해서 22개 사업에 예. 그래서 한 5,4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조만간 이제 추경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한 연평균 한 100억 원 정도 정부 중앙정부 재원으로 해서 예. 우리 부산 지역에 맞는 그런 일자리 사업들이 추진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작년, 재작년, 최근 들어서 이제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유행하고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건데, 앞서 얘기했던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제도의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 고용노동청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좀 어떤 식의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요? 예,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2014년부터 예. 일가정 양립 이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2017년부터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 사업을 네. 이렇게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뿐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래는 이제 일가정 이제 균형을 맞추자 하는 예.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이 벌어지고 네네. 그 주요 목적은 이제 여성들의 사회 참여,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확장이 돼서 현재 일 가정뿐만 아니고 일과 여가, 네네. 그리고 일과 성장.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건 이제 자기 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념이 확정돼서 이제 일 생활 균형을 통해서 근로자들은 이제 장시간 근무에서 벗어나서 예. 자기의 또 자기 개발이라든지 또 뭐 가정하고의 또 균형을 한다든지 네.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은 또 그런 걸 통해서 보다 이제 근로자들이 어떤 그 만족도를 높이고 그래서 네. 이제 생산성 향상을 시키고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부산 지역에 많이 네.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생활 균형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근무혁신 10대 제한이라고 해서 예. 주로 이제 장시간 근로를 이제 하지 않는다든지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한다든지 또 일하는 이제 문화를 바꾸자는 그런 근무혁신 10대 제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있는 참여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현재 한 366개 기업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부산은행이라든지 롯데시네마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 한 31개 기업이 이제 후원 기업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제 근로자들에게 이제 뭐 영화 관람 할인권이라든지 예. 뭐 호텔 할인권이라든지 또 이제 그 외환 그 환전할 때 우대 수수료 우대 같은 우대권이라든지 예. 이제 이런 할인 제도 시행을 통해서 보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든지 예. 이런 걸 통해서 워킹앤라이프 일 생활 균형 사업 문화를 이제 확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덕분인지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에 있는 그 도시 시도의 일생활 균형 지수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저희 부산이 이제 서울이 이어서 두 번째로 일생활 균형이 좀 잘 이행되고 있는 도시로 이렇게 성적이 아주 좋은데요. 예. 그 많은 기업이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그런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만드는 것은 지자체와 또 지역의 기업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몫일 테고 또 고용노동청에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뒤에서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부산 지역에 좀 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